네, 배우를 직접 마주보고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서 심층 보고해드립니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오늘의 연구 대상은 배우 임수정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레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배우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봤죠? 니 미쳤나? 왜? 내가 뭐 못할 짓 했어? 그땐 전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오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해. 가지가지 한다 진짜. 얘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걔 아예 집 나간 거 아니야? 신고자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들이에요. 왜 저랑 같이 살아요?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한쪽은 반드시 포기해야 해. 아줌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아줌마 소리는 좀 안 하면 안 되냐? 엄마도 아니면서. 네,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는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미래 보고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임수정 배우의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감독의 영화 당신의 부탁. 이 4월 19일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죽은 남편의 전부인하고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겠죠. 네. 아이와 함께 세상을 함께 살아갈 결정을 해야 하나 네. 말아야 하나 네. 이런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여성을 연기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배우 임수정이 지금 16살의 소년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었을 것 같고, 그 영화 속에서 이 여성의 선택 같은 선택을 나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이, 두 가지의 고민을 동시에 가져갔어야 됐을 것 같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런 일이 근데 누구에게나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갑자기 16살 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혈연 관계가 아닌. 네. 효진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사실 무척 고민이 네. 됐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또 효진을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정말 고민이 됐고, 이게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서 이 둘의 만남이 어색함, 혹은 이 둘의 만남이 설득이 안 되면 어떡하지? 무리가 아니면 무리면 어떨? 무리로 느껴지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계속했을 때 점점 역할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래, 이렇게 갑자기 나의 일상이 탁 하고 나타난 이 16살의 아들을 아들이다 엄마다 이런 관계로 두지 않고 그냥 16살 종욱, 그냥 그 인간 그 자체, 사춘기 소년 자체로만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갔던 것 같아요. 누가 개를 키워야 하냐고 물으면 그게 네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개를 키우지 말아야 할 사람을 꼽자면 그것도 너야. 라는 친구의 충고라는 게, 어쩜 저렇게 구구절절 옳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누군가는 그냥 너 대책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 결정을 그래도 하는 게 굉장히 엉뚱할 수도 있는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약간의 그런 대책 없이 덜커더니 큰 결정을 해버리는 이것이 그녀의 삶이 지금 남편을 잃고 너무 무료하고 또 외롭고 또 두려움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오히려 더 큰 결정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좀 이렇게 어떤 좀 복잡한 상황일 때 갑자기 큰 결정을 덜컥 해버리는 그런 성격은 저랑 좀 비슷한. 복잡할 때는 오히려 오히려 복잡할 때는 과감하게 선택을 해버리고 그 뒤일은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잖아요? 또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떻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는 어떤 직관이 있는 게 아닐까. 종욱이를 만났는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커보니까 오빠를 많이 닮은 것 같다라는. 그땐 전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오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해. 그 한마디가 스치듯 그냥 훅 지나가는데, 이미 거기에서 나는 이 아이와 어떻게든
뭔가 인연은 계속 인연이 될 것만 같다. 왜냐면 그러니까 남편과 너무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간적인 직관들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이 영화의 가장 중심에는 효진이 엄마가 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 엄마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 안에서 나오는 여러 형태의 엄마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마 영화를 찍는 내내 엄마에 대해서 많이 좀 다시 되새겨 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를 또 많이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치만 나는 아직 우리 엄마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르구나. 우리 엄마는 너무 위대하다. 진짜 그냥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제가 언젠가 진짜 엄마가 되더라도 우리 엄마처럼은 나는 못할 거야.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움과 그동안에 이제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희생해야 됐던 시간들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고마우면서도. 지난 아주 치열했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제 보고서를 통해서 한번 네.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군요, 드디어. 제 개인적으로 임수정 배우의 실질적인 데뷔작으로 생각하는 작품은 역시 장하홍련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많이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또 저도 또 그 작품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척 저한테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그런 작품이었었죠. 사실 장하훈련을 찍을 때는 제가 너무 연기적인 경험이 없더라.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 시간 내내가 무척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너무 저한테는 그만큼 너무 소중하고 애착이 가고 또 저한테 배우로서 정말 많은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해줬던 작품이기 때문에 약간 장하훈련은 저한테 엄마 같은 작품이죠. 엄마 같은 네. 작품. 배우 임수정을 만들게 해줬던 작품이라서, 엄마 같은 작품이라서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데뷔 초부터 봤었던 임수정이란 배우의 이미지는 뭐 ING나 뭐 이런 작품에서도 굉장히 유독 어려 보이는 얼굴이고 어떨 때 보면 소년 같은 그런 털털함 같은 것들도 있고 개구장이 같이 되게 미소 짓고 있지만 속은 되게 먼저 성숙해버린 그런 소녀 같은 느낌. 어쩌면 막 속 안에서는 한 80 정도 살고 있는 살아버린 사람에서 뱀파이어인가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생기발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어쩌면 이렇게 나서기 싫어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직업을 좋아하게 돼버리면서 오히려 이 직업을 통해서 자기 성격들이나 삶의 어떤 톤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실제로 그때 저는 그랬고요. 저도 저의 뭐 사춘기 시절 10대 또 20대 초중반 그 내내 20대 중후반까지도 저는 소녀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중학생이 연기 참 잘하네 이런 얘기 듣고 근데 막 정말 안에는 80세 어른이 막 들어가 있고 이런 캐릭터였는데 실제로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전 지금도 이렇게 너무 제가 드러나야 되는 자리에 나오면 여전히 긴장하고 어색해하고 이렇게 혼자 조용히 이렇게 저만의 삶을 사는 거를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조금 더 좀 유연해진 건 맞지만 실제 그때 당시에 저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작품을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은 이런 드라마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적도 있고 뭐 어쩌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을 받을 때도 있고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건가? 이 일이 재밌나? 나 계속 할 수 있나? 이런 순간들도 찾아오기도 하지 않았을까?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답이 내려졌어요. 뭔가요? 연기가 좋아요. 여전히 저는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영화가 뭔데 대체 영화 한 편을 보는데 이렇게 며칠 내내 난 영화가 좋고 영화 생각이 나고 뭐 일주일 내내 뭐 영화가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에 내가 배우로서 일조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기를 계속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정답이 내려졌죠. 한때 뭐 이제 2010년 전에 이미 뭐 대형 기획사에서 같이 일을 했거나 혹은 아니면 상업영화 배우라고 생각되는 배우들이 독립영화 쪽으로 간다는 거 되게 큰 열정이고 너무 어려운 변화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더 테이블의 임수정 배우가 뭐 아주 큰 역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옴니버스의 작품 안에 이렇게 출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되게 신선하다라는 느낌 같은 거 받았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것은 상업영화의 현장과는 좀 다른 기운 같은 것들을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제가 그 더 테이블을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느꼈던 가장 뭐 큰 부분은 일단 그렇게 너무 다양한 이야기에 4명의 여성 배우가 나온다라는 거 그것이 저한테도 큰 어떤 이렇게 끌림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작지만 또 막상 현장에 갔을 때는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좀 촬영 기간이 좀 짧아서 많이 아쉬웠었어요. 좀 더 촬영했으면 좋겠는 네. 이런 느낌. 근데도 관객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었기 그랬죠. 때문에 이런 영화를 나오기를 우리 관객들도 이제 좀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자주 참여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통해서 임수정 배우가 참 굉장히 잘 익어가고 있다라는 느낌 같은 걸 받는데 그런 오늘에 이르른 배우 임수정 스스로 정의하는, 이야기하는 임수정의 오늘은 무엇이다 하면 무엇일까요? 임수정의 오늘은 임수정이다. 이제서야 저는 진짜 저를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를 알고 나니까 배우 임수정도 알 것 같아요. 배우 임수정과 인간 임수정이 거리가 있다라는 걸 느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같아질 수 있겠구나. 나답게 살기도 하고 나답게 연기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임수정은 임수정이다. 네. 그렇다면 제가 배우 임수정의 미래 보고서의 문장을 미리 작성을 네. 해봤습니다. 배우 임수정은 임수정 타인의 부탁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꾼 배우. 어쩌면 하신 말씀과 또 이어지는 얘기인 우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의 너였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타인의 부탁이나 타인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사실 흔들리게 되는 시기라는 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한 편 한 편을 지금까지 찍어왔었던 임수정의 선택들이 오늘의 임수정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아마 미래의 임수정도 자신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꿔나갈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끝으로 임수정 배우가 올레TV 가족들과 함께 보고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작품이 있다면 한 분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최근에 봤어요. 근데 한국 제목으로는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선물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또 달라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 저희 사랑을 담아서 네, 감사합니다. 올레TV TV 쿠폰입니다. 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즐겨보고 있거든요. 네. 영화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보고 싶게끔 만들어주시는 지금 화술의 소유자신 것 같은데 아. 영화 많이 보시고 또 저희에게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화도 추천해주시고 그러시면 네,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백은하의 배우 보고서 임수정 배우 잘 보고서 잘 듣고서 돌아갑니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he will wrap around me tight. 올레 TV